안녕하세요.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윤수환입니다. 남관입니다. 네. 걔가 강의 다녀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것들이 리더가 잘 알고 있어야 네. 그래서 이상한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직원들 중에 그런 직원들이 많대. 적시에 타이밍 맞아요. 모든 게 타이밍이잖아요. 적시에 이슈 보고를 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고 있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이상한 결과물을 가져오고 이러면 이제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 그랬냐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그럼 진작 미리 얘기했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 책임 떠넘기기 이런 것들 적시에 이슈 보고를 하지 않는 구성원을 어떻게 코칭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일 잘하고 못하고 핵심 갈림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에 대해서 보고 있다. 이거는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돼. 뭔가 내 선에서 약간 먹어. 이러면 쪼르르 달려가서 보고를 하면 혼나는 건 혼나는 거고 일은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체 일은 되게 만드는 사람이고 이제 뭔가 팀장의 기대만큼 안 됐을 때 가서 얘기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뭐 이래서 하다 보면 시간을 넘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타임라인이 있는데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딜레이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거를 조금 케어하면은 이 시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또 보고 안 했던 걸 수도 있고. 그럼요. 당연히 나름대로 보고 했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너가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로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이 맞지 않는 문제예요. 그도 언젠가는 보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이 다 터지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보고 하겠죠. 근데 아니 내 기대에 안 맞추거나 근데 네 스케줄과 내 스케줄이 왜 다르지? 라고 보는 것과 왜 너는 적시 보고를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거 좀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매일 아침에 5분 정도 나한테 보고해. 이런 게 또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영향, 감시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걸 또 무서워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친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보고했더니 뭐 꾸중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슈 보고 안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팀장이 리더가 보고하고 싶은 팀장님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나쁜 팀원은 없습니다. 위대한 팀장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 그러면 팀장이 어떻게 해야 보고하고 싶은 팀장인 건가요? 보고했을 때 고생했다, 힘들었겠다, 고민 그러니까 많았겠다 이런 거 알아주기? 갑자기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거짓말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입 벌고 하지, 입 벌고. 그래서 아이가 늘 거짓말을 해요 라고 하는 상황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참말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 어려워요? 혼나니까. 혼나봤으니까. 참말을 얘기하면 혼나고 거짓말하면 안 혼나. 당연히 거짓말하는 게 애들 입장에서 맞죠. 그래서 얘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요인들이 나한테 있나? 이제 어른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리더니까 어떤 요인이 나한테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그런 접근법이 일단 너랑 나랑 이게 다르다? 왜 네가 좋겠다고 인 것과 내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다르네? 라는 입장하고 하나는 이제 그가 이렇게 오기 두려워하는 사연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슈일 것 같아요. 그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심리적 안정감 강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중간 보고 안 하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리 지경이들 왜 나한테 안 왔어가 아니라 너 되게 스마트한 사람인데 너가 나에게 와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나의 무엇이 너로 하여금 오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분 내 강의 듣고 간 거 아니야? 이름이 뭐라고요? 에이미 에드먼슨이라고 그분에게는 나한테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얘가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번 적시에 한 보고 내가 너무 골치 아파.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나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에 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뭔가 전체를 야단치기 시작하는데 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특정 사건 하나 내지 두 개 이 정도 갖고 얘기를 시작하면 그럼 제가 윤책임 해주세요. 윤책임 지금 보고서 지금 갖고 왔네? 네. 고생 많았지 이거 하느라고? 아, 네, 작성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애쓰고 온 사람한테 내가 좀 하고 싶은 말 있어서 그런데 얘기를 될까? 내일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내가 지난번에 이거는 어저께까지 보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갖고 왔잖아. 네. 그래서 난 지금 어떤 사정이 있었나. 그때 나하고 약속하기는 오늘까지 이런 보고하겠다고 했었는데 좀 어저께는 아무 말 없이 오늘 이렇게 갖고 오니까 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지금 보고서 이 내용이 확인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거 들어가야 이제 보고서 완성도가 높아져가지고 제가 이거 작성하느라고 오늘 지금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 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다 싶긴 했고. 네.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이제 사실은 내가 내 스케줄하고 앞에 이제 보고하는 스케줄과 맞춰져서 어저께까지 보고했던 건데 이렇게 요청하고 약속을 했던 건데 늦어져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에 좀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오늘 딱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하루 이틀 늦는 경우가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어서. 네. 기억하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었지. 오늘 들어보니까 뭐 사정 그랬겠다. 이제 이게 혼자서 다 작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또 받아서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입장인 것 같긴 한데 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케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윤책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지금 뭔가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본인들 편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시간 맞추고 싶은데 관련된 사람들이 좀 이래서 사실은 네. 그래 정말 답답하겠다 많이.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데 저쪽에서 안 오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업무가 사실은 저보다 좀 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저 말고 저희 선배가 하면 그분은 또 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힘들. 네, 저도 한 번, 두 번. 난감한 상황이고 내 말대로 움직여주지도 않고. 네. 근데 제가 좀 연차가 안 돼서 그런가 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연차까지 생각했었으면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탔는지 그게 말해주는 것 같아. 네, 막말로 팀장님이 야 이거 언제까지인데 이러면은 확 나올 텐데 이거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해 겨우 주니까. 그래. 지금 뭐 듣기만 해도 안타깝네. 얼마나 그때마다 속이 탔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 이제 지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나한테 맨날 하루 이틀 늦으면 본인도 얼마나 이게 속이 타겠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일주일의 시간은 주어지는데 제가 이제 공지할 때 언제까지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하루 이틀 늦게 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룸을 하루 이틀 줄여서 미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팀장님 언제까지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제 일일은 제가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팀장님 이름 팔아도 됩니까? 뭐 그거 그게 돈 드는 거 아닌데. 그러면 이제 대시간에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제 그 말 들으니까 네. 이렇게 야씨 그들도 선수들인데 네. 야 하루 이틀 잊어도 내가 되는 거 알아 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한두 번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또 쓱 지들 놀다가 걔들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 팀장님이 월요일날 원래 회의할 때 이 자료 나 원래 금요일까지 필요하지만 이 자료 수요일까지 누구한테 내줘. 그래야 내가 사모님한테 보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회의할 때 이렇게 한마디만 싹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것만 돼? 일단 그렇게 해보고요.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부러 저 엿먹이려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신 정말 천사다. 아무튼 그렇게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보는 마음이 그들을 좀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네.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전체 회의 때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좀 다시 하루 당겨서 네. 오길 원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좀 하시도록 해볼까? 네, 회장님. 그래.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뭐 제출을 오후에 제출한다면 오전에도 제출할 수 있고 저도 팀장님한테 되게 잘 보고 싶고 평가 좋게 받고 싶으니까 그래, 난 팀장님이 말하는 오후는 오전을 얘기한다 이런 신념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간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나도 꺼낼 때 마음이 좀 조심스러웠는데 네. 아주 흔쾌하게 또 받아주고 또 개선책까지 냈고 그게 아마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의 그 결과인 것 같아. 그래서 고맙고 네. 잘 해보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 회장님 사실은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행된다면 사실은 업무 지시할 때 그런 mid expectation 기대 수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처음에 업무 지시할 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또 설득하려면 왜냐하면이 필요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뭐 3시간 검토한 다음에 사모님한테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까지 해주면 팀장님의 시간에 맞춰서 내 시간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업무 지시 때 안 내려가면 이거 뭐 하루 이틀 괜찮겠지 이렇게 흘러가니까 팀장님의 스케줄까지 같이 얘기해주면 업무 지시할 때 그러면 이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리고 중간 적시 보고 안 한다고 내가 어제까지 하라 그랬지 이게 아니라 너 되게 스마트하고 책임감 있는 애인데 나한테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나의 어떤 점이 너로 하여금 오늘 주저하게 만들었을까? 네네. 라고 하버드 대학교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님께서 하라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하다가 지금 끝나고 나니까 이게 아까 그런 사연 쪽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보고서를 늦게 갖고 오는 사람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근데 이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걸 보고해주는 근데 무슨 사고가 생겼는데 늦게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까랑 마찬가지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고가 늦어지면 나의 어떤 면 때문에 당신이 좀 주저하게 만든 게 있냐라고 묻는 거는 되게 좋은 배워야 될 질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적시에 보고하지 않는 직원, 구성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님이 참고하는 남관희 코치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러갑니다. 네.